자, 동해 유전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버스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 사장과 은퇴 대상 간부가 동해 유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심각하죠? 동해 유전 프로젝트가 임기 만료된 사장과 은퇴 대상 간부에게 맡겨져 있어 논란이다. 자, 곽원준 수석위원, 계속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죠. 곽원준 수석위원이 지금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은퇴 대상자예요. 석유공사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은퇴 대상자들을 수석위원, 책임위원, 선임위원 등으로 부르는데 통상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보직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곽원준이라는 사람은요, 석유공사 교육비를 받아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9일 은퇴준비 교육으로 바리스타 초급 중급 자격 취득 과정을 이수하게 됐어. 별걸 다 시켜주네. 이 시기는 호주 탐사업체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1인 기업 액트지오 동해 광고 분석 평가 용역 계약을 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퇴사를 해야 될 사람이 막판에 크게 한탕 해머를 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퇴사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왜 이 큰 프로젝트를 사고를 치냐? 곽 수석위원은 후임 처장이 임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해 유전 프로젝트 사업을 사실상 총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새로 임명된 처장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지만 곽 수석위원이 이전에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도 동해 유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석유공사는 유력 후보지인 대왕고래 지역을 포함해 여러 곳에 시추공을 뚫을지 어디에 뚫을지 판단해야 되는데 책임과 권한이 없는 곽 수석위원이 이를 맡고 있는 거다. 한번 뚫을 때마다 1,000억! 그 결정권이 곽 수석위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김동섭 사장인데 석유공사, 이 양반도 논란거리인 게 이 김 사장 임기는 지난 7일로 만료됐습니다. 근데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8월 9월 무렵까지 사장직 수행하면서 첫 시추공 위치 선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장은 책임 회피성 입장문을 올린 바도 있다. 무슨 글을 올린 적이 있냐, 이 사람이. 김 사장이 뭐라고 썼냐? 그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광개토 프로젝트 3가지 중 1TCF 이상 가스전 발굴을 첫 번째 목표로 심해 전문가 해외 컨설턴트와 함께 종합 기술 점검을 해서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 광개토 프로젝트가요, 뭐냐? 2021년에 동해가스전이 다 고갈됐어요. 다 캤어. 동해에 있는 가스전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돼, 석유공사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광개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1TCF 조 입방 피트 이상 가스전 발굴인데, 1TCF 가스전은 예전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4배 규모입니다. 2021년까지 캤었던 가스전. 그나마 채산성이 있으니까 캤겠죠. 목표는 거기보다 4배 정도 큰 가스전을 찾아내자, 이게 목표였는데 윤석열이 언급한 140억 배럴은요, 동해가스전의 300배 규모예요. 광개토 프로젝트, 기존의 가스전보다 4배는 큰 데를 찾아보자, 이게 목표였는데 300배 큰 걸 발표해버렸어. 그러니까 석유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황당하게 그지없을 거 아닙니까? 이 사장은요, 타운홀 미팅 등에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에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진정해라. 대통령 발표와 실제 상황 간 괴리를 잘하는 석유공사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요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임기가 끝난 사장, 지금 하면 안 되는 사장, 후임 사장 인선하는 절차를 아직 밟고 있지 않아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막판에 한탕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뉴스버스가 또 다른 인터뷰를 합니다. 가이아나와 한국 동해 지질이 다르다. 아브레우 세계적 전문가 아니다. 이런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세계적 메이저 석유기업 쉐브론에서 13년 4개월 동안 선임 데이터 과학자와 유정 엔지니어 등으로 근무했던 한인 전문가 김태영 박사입니다. 비정상적인 정치 개입이 과학적인 프로젝트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서울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유학해서 텍사스 A&M에서 2007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2021년까지 쉐브론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남캘리포니아 에디슨 전력회사 선임 과학자로 재직 중이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이 사람 좀 신뢰할 만하구나, 전문가구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레오는 엑손하고 일했었잖아. 이게 다야. 심해 유전의 지질 분석은 해당 해양의
지질에 정통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동해의 지질은 아브레우가 참여했다는 브라질이나 가이아나 등 남반구 대서양 해양 지질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동해를 아브레우가 분석한다는 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레우 박사가 심해 지질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하는데 엑손모빌에서 오랜 기간 일한 때문인지 논문의 숫자도 많지 않고 객관적으로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경력이나 근거도 부족하다. 그가 회장을 지냈다는 미국 태적학회는 소규모의 이른바 특화학회이며 엑손모빌의 지질그룹장이라는 직책도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석유공사가 제시한 컨설팅 부티크, 생소하다. 14인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는데 메이저 석유 기업이 이런 팀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는 없다. 지역의 소규모 프로젝트라면 모를까 국가적 사업의 분석을 이런 팀에 의뢰한다는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동해 프로젝트에 누가 참여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직접 이 분석에 참여했다고 밝힌 브랜드 하퍼 박사의 이력을 보면 이 팀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 석유공사가 프로젝트 참가 전문가들의 이름과 이력을 공개해야 이 같은 의문이 해소될 거다. 실제로 이 하퍼라는 사람은 뉴스버스가 취재를 해보니까 2021년 액트지오에 합류하기 전 3년간 아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관에서 매니저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겠죠. 이 정도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아브레우가 이상하다. 같이 한 사람도 이상하다. 검증한 사람들도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상하다고 느낌만 있을 뿐이지 객관적이지 않았는데 진짜 석유 탐사와 이런 것의 전문가, 박사가 저 사람들 전문가 아니다. 아브레우는 브라질과 가이아나에 참여했다고 동해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에 적용하는 거 전문성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동해 유전 검증단 교수가 석유공사 팀장 지도교수래요. 이야. 자, 검증단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브레우랑 논문 공동조자인 지인이 검증을 했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증이 끝났고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데이비드 모릭 이게 아브레우 지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석유공사 팀장 지도교수였대. 와, 환장한다. 환장해. 데이비드 모릭 교수가 석유공사 동해탐사 팀장 A 박사의 포스트 닥터 지도교수였다. 이게 나랍니까?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아주 그냥 다 알아서 세팅한 거잖아. 주문제작 아닙니까? 주문제작. 아브레우가 여기에 석유 있다라고 해주면 교수님이 맞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해외 전문가 자문으로 계약한 3명의 교수도 모두 A 박사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검증단에 있었던 교수들도 다 석유공사에 A 박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코넬 올라리우 부교수는 A 박사와 논문을 함께 쓴 사람이고 세르게이 포멜 교수는 현재도 UT 오스틴 정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다 한통속이야. 다 한통속. 미친놈들 아닙니까? 국정조사 들어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석유공사에서 잘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걔네들끼리 한 건 해먹으려는 걸 윤석열이 발표하는 바람에 모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다 감옥 보내야겠죠. 뚫지도 못하고 아마 이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